빈집 때문에 관리비가 집값보다 더 나오는 아파트를 가봤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값이 3천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매달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집값과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5년이 지나도 그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집값을 넘어서는 구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장이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40%가 올랐습니다. 물가는 30% 올랐습니다. 관리비는 물가보다 빠릅니다. 물가보다 빠른데 월급은 더 드립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10%에 머물렀습니다. 관리비는 40% 올랐는데 월급은 10% 올랐었습니다. 관리비 상승 속도를 월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전국 평균 관리비가 28만 원입니다. 2016년에 2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8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은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1년이면 336만 원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10년이면 3,360만 원입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관리비만 10년 내면 집 한 채를 사는 겁니다. 28만 원이면 한 달 식비에 가깝습니다. 밥을 먹는 만큼의 돈이 매달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장바구니는 줄일 수 있습니다. 외식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옷은 안 사면 됩니다. 여행은 안 가면 됩니다.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됩니다. 관리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매달 빠져나갑니다. 여름에도 나갑니다. 겨울에도 나갑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도 나갑니다. 여행을 가도 나갑니다. 입원을 해도 나갑니다. 한국 가구의 70%가 아파트에 삽니다. 70%가 이 수도꼭지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관리비가 가장 비싼 도시가 서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관리비가 전국 1위입니다. 제곱미터당 3,733원입니다. 서울은 3,397원입니다. 행정 수도가 서울보다 비쌉니다.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한 도시입니다. 14년밖에 안 된 도시입니다. 새 도시입니다. 새 아파트입니다. 깨끗합니다. 도로도 넓습니다. 공원도 많습니다. 학교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새 도시니까 관리비가 쌀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세종시 안에서도 격차가 극단적입니다. 213가구짜리 소형 단지의 관리비가 제곱미터당 2,941원입니다. 6,800가구짜리 대단지는 873원입니다. 3.4배 차이입니다. 같은 세종시인데 어떤 사람은 15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냅니다. 같은 면적인데 단지 크기만 다릅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시, 같은 면적 아파트인데 단지 크기 하나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소형 단지는 경비원 한 명이 200가구를 지킵니다. 한 가구당 부담이 큽니다. 대단지는 경비원 한 명이 6,000가구를 지킵니다. 한 가구당 부담이 작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를 100가구가 나눠내면 비쌉니다. 1,000가구가 나눠내면 쌉니다. 주차장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가 작을수록 한 가구가 지는 짐이 무거워집니다. 세종시는 행정도시로 급하게 지었습니다. 소규모 블록으로 쪼개서 분양했습니다. 200가구, 300가구짜리 단지가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고를 때 단지 크기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값만 봅니다. 층수만 봅니다. 관리비는 안 봅니다. 그랬더니 관리비 고지서 안에 숨은 폭탄이 보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 난방비입니다. 지역 난방요금이 전년 대비 13% 올랐습니다. 21도로 버텼는데 50만 원이 나왔다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이불을 덮고 잤는데도 고지서는 올라갑니다. 중앙난방 기본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틀어도 건물 전체가 돌아가면 돈이 나갑니다. 내가 추위를 참아도 줄어들지 않는 돈입니다. 겨울이 되면 관리비가 여름에 2배 가까이 나옵니다.
서울 용산에서 겨울 관리비가 100만 원을 넘는 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아파트 수리비 적립금입니다. 5년 동안 43%가 올랐습니다. 2020년에 제곱미터당 195원이었습니다. 2024년에 279원이 됐습니다. 매년 8%에서 10%씩 올라갑니다. 84제곱미터 기준 1년에 28만 원을 적립합니다. 2020년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만에 8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떤 단지에서는 수리비 적립금이 갑자기 2배로 뛴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늙을수록 이 돈은 더 올라갑니다. 배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합니다. 외벽을 칠해야 합니다. 방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옥상 방수 시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매달 쌓이는 겁니다. 비싼 집을 사면 시설이 좋아서 관리비가 비쌉니다. 싼 집을 사면 단지가 작아서 관리비가 비쌉니다. 새 아파트를 사도 수리비 적립금이 올라갑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사면 수리비 적립금이 폭등합니다. 어디로 가든 관리비는 따라옵니다. 그러면 집값이 3천만 원짜리 지방 노후 소형단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관리비가 월 5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수리비 적립금까지 합치면 더 올라갑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 넘습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집값과 같아집니다. 관리비를 내는 것만으로 집 한 채 값을 쓰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는 돈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매달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관리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옆집이 비면 내 관리비가 오릅니다. 아랫집이 이사가면 내 관리비가 오릅니다. 윗집이 미분양이면 내 관리비가 오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돈이 더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율이 44.3%인 단지가 있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가구는 비어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택배가 쌓여 있습니다. 현관문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몇 달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건물 전체에 걸리는 돈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0가구가 쓰든 4가구가 쓰든 같은 전기를 먹습니다. 경비실은 사람이 1명이 살든 1000명이 살든 돌아갑니다. 복도전등은 1명이 지나가든 100명이 지나가든 켜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10가구가 나눠내던 돈을 4가구가 나눠내는 겁니다. 28만 원이 70만 원이 됩니다. 매달 42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1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아무리 절약해도 옆집이 비면 내 관리비가 오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회전문입니다. 빈집이 늘면 관리비가 오릅니다. 관리비가 오르면 입주민이 떠납니다. 입주민이 떠나면 빈집이 더 늘어납니다. 빈집이 더 늘면 관리비가 더 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고칠 돈이 없습니다. 배관에서 물이 새도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복도 전등이 나가도 교체할 돈이 없습니다. 경비원이 줄어듭니다. 단지가 어두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더 떠납니다. 더 떠나면 더 어두워집니다. 이 회전문이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이 소형단지입니다. 200가구 단지에서 50가구가 비면 150가구가 200가구 몫을 냅니다. 1000가구 단지에서 50가구가 비면 950가구가 나눕니다. 충격이 다릅니다. 소형단지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됩니다. 연체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석 달을 넘기면 단전이 됩니다. 단수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경매에 넘어갑니다. 관리비를 못 내서 집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22년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가 3년 동안 관리비를 안 냈습니다. 밀린 공용관리비가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체납 관리비가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안 낸 관리비를 내가 내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관리비 폭탄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보이는 겁니다. 관리비가 매달 50만 원 나가는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빈집이 절반인 단지의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경비원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낡고 복도도 어두운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사는 순간 그 관리비가 내 몫이 됩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보유 비용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를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얼마가 나갑니까? 관리비 28만 원 곱하기 12달은 336만 원입니다. 아파트 수리비 적립금이 연 28만 원입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공시가 2억 기준 약 40만 원입니다. 합치면 1년에 404만 원이 나갑니다. 매달 33만 원에서 35만 원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를 집값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집값이 3천만 원인 지방 노후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형 단지라서 관리비가 월 5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수리비 적립금 더하고 재산세 더하면 연간 보유 비용이 500만 원을 넘습니다. 집값의 17%입니다. 1년에 집값의 거의 5분의 1이 보유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6년이면 보유 비용 누적이 집값과 같아집니다. 금고를 열었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금고 안에 돈을 넣어놨는데 매달 그 구멍으로 돈이 새어나갑니다. 구멍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그 구멍은 닫히지 않습니다. 빈집이 늘수록 구멍은 더 커집니다. 은퇴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대출을 갚았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방 소형단지 아파트에 삽니다.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령액이 62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28만 원 나갑니다. 연금의 45%가 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남는 돈이 34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교통비가 나갑니다. 통신비가 나갑니다. 34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연금은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 올해 28만 원이면 내년에 29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30만 원이 됩니다. 남는 돈은 매년 줄어듭니다. 5년 뒤에는 남는 돈이 20만 원대가 됩니다.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이 안 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유하면 관리비가 나갑니다. 팔면 안 팔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돈이 나갑니다.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집이 감옥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결말을 먼저 맞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미래가 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맨션을 사면 매달 두 가지 돈이 나갑니다.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입니다. 관리비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경비원 급여, 청소비, 엘리베이터 전기료 이런 겁니다. 수선 적립금은 한국의 장기 수선 충당금과 같습니다. 아파트를 고치는 비용을 매달 적금처럼 쌓아두는 겁니다. 2023년 조사 기준 일본 맨션의 호당 월 평균 관리비가 11,503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1만 원입니다. 수선 적립금 평균이 13,054엔입니다. 약 12만 원입니다. 합치면 매달 24,557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23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노후 맨션은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수선 적립금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분양 맨션 수선 적립금이 16.5% 올랐습니다. 관리비도 7.5% 올랐습니다. 한국의 관리비 상승률 4.3%보다 빠릅니다. 일본이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신축 맨션에 입주한 소유자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 수선 적립금이 월 5,80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차에 15,500엔으로 올랐습니다. 3배입니다. 10년 차에는 추가로 5,000엔이 더 올라갑니다. 이 돈은 환불이 안 됩니다. 집을 팔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관리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국과 같은 구조가 보입니다. 일본 노후 맨션에서 빈 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나이가 들어 사망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방이 빕니다.
빈 방의 관리비와 수선 적립금을 남은 소유자가 나눠냅니다. 부담이 커지면 또 누군가 떠납니다. 떠나면 빈 방이 더 늘어납니다. 한국의 도미노와 같은 구조입니다. 건설 자재비가 30%에서 40% 올랐습니다. 대규모 수선 공사비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선 적립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리면 부담이 커집니다. 부담이 커지면 이탈합니다. 이탈하면 빈 방이 늘어납니다. 일본 빈집이 약 900만 채입니다. 전체 주택의 13%에서 14%입니다. 한국 빈집이 153만 채입니다. 전체 8%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빈집 곡선 초입에 있습니다. 일본이 40년에 걸쳐 도착한 곳에 한국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파트의 절반이 이미 20년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56.8%가 20년 이상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배관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낡기 시작합니다. 외벽에 금이 갑니다. 이 모든 걸 고치려면 돈이 듭니다. 수리비 적립금이 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관리비가 올라가고 수리비 적립금이 올라가고 빈집이 늘어나고 남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한국에서도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입니다. K아파트에서 내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하십시오. 공공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같은 면적, 같은 지역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으면 관리소에 물어보십시오. 왜 높은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높은지, 경비비가 높은지, 청소비가 높은지, 수리비 적립금이 높은지 뜯어보십시오. 어디에서 돈이 새는지 보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면적인데 내 아파트만 유난히 비싸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볼 권리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세대수를 확인하십시오. 아파트를 고를 때 세대수를 보십시오. 500세대 이상인 단지를 고르십시오. 세대수가 적으면 관리비가 비쌉니다. 3.4배 차이가 나는 게 세종에서 증명됐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관리비뿐 아니라 수리비 적립금도 더 빨리 올라갑니다. 고칠 때 나눌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200가구 단지와 1000가구 단지는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나누는 사람 수가 5배 차이 납니다. 같은 수리인데 내가 내는 돈이 5배입니다. 셋째입니다. 입주율을 확인하십시오. 밤에 아파트 단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불이 꺼진 집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불 꺼진 집이 많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 빈 세대의 관리비가 내 고지서에 올라탑니다.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관리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입니다. 보유 비용을 총 합산하십시오. 관리비 더하기, 수리비 적립금 더하기, 재산세를 1년치로 합산하십시오. 이 숫자를 집값으로 나누십시오. 이 비율이 1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5%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15%라는 건 7년이면 보유비용 누적이 집값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7년 뒤에 그 집이 보유비용보다 비싸게 팔릴 자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상속 리스크를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이 지방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은 미리 알아두십시오. 상속을 받으면 관리비가 내 이름으로 넘어옵니다. 팔 수 없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매년 관리비만 빠져나갑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자동으로 상속되면 관리비가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 때마다 남은 세대의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집값은 뉴스에 매일 나옵니다. 금리도 매일 나옵니다. 전세 사기도 뉴스에 나옵니다. 관리비는 아무도 안 다룹니다.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위험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위험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집값만 보지 마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십시오. 그 돈이 집값을 넘어서는 순간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지금 바로 K아파트에 들어가서 내 아파트 관리비를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올랐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달라집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위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빈집 시리즈는 계속됩니다.